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 비즈니스 대세 클라우드 기반 ERP 최적 활용법 A to Z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차세대 ERP 모델인 클라우드 기반 ERP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제 기업들이 AWS 클라우드 상에서 SAP ERP를 구축한 사례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진건 이사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하셨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대신해서 메가존 클라우드의 커머셜 사업부의 클라우드 ERP를 담당하고 계신 신대용 매니저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SAP BC 팀을 담당하고 계시는 최강희 매니저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커머셜 사업부에서 SAP-온 클라우드 제안 및 기술 영업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신대용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메가존 클라우드의 최광입니다. 네, 저는 현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커머셜 세일즈 사업부에서 SAP BC를 담당하고 있고요. SAP-온 클라우드에 대한 구축과 컨설팅에 대한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신대용 매니저님,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신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회사 소개와 더불어서 ERP-온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2009년부터 클라우드 사업을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성장시켜 나가며 클라우드 이노베이터를 지향하는 클라우드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 쭉 이제 회사 연역을 소개시켜 드리겠지만은 좀 국내 최초 사례가 꽤 많은데, 일단 저희 메가존은 1998년 창립 이래 IDC 호스팅 사업에서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 국내 최초 아마존 웹 서비스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국내 최초 AWS 어드밴스드 컨설팅 파트너로 선정되었고, 그 다음 해인 2015년도에는 AWS 프리미어 컨설팅 파트너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국내 최초 매니지드 서비스 파트너로 선정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2년 연속 AWS 어워드 코리아 APEC 올해의 컨설팅 파트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2018년도에는 클라우드상에서 보안 인증 서비스인 ISMS인 인증을 최초로 취득하였고, 그 외에 다수의 컴피턴시 파트너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AWS 공식 교육 파트너 자격까지 획득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넘버원 AWS 프리미어 컨설팅 파트너사로 국내 AWS 최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메가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며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최근 5년간 매출 규모가 약 80배 정도 증가하였고, 2018년도 매출액이 202 밀리언 달러, 즉 하나로 환산하면 약 2200억 정도의 매출액을 달성하여 매년 150%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컴피턴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먼저 AWS 컴피턴시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WS 컴피턴시란 전문 솔루션 영역에서 기술적 숙련도 및 고객 성과를 입증한 APM 파트너사에게 부여하는 것인데요. 메가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AWS에서 인증하는 디지털 커머스, 마이그레이션, 파이낸셜 서비스, 에듀케이션, non-profit 컴피턴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다수의 다양한 분야의 고객 요구사항들을 보다 빠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국내 고객뿐만 아니라 글로벌 고객 대상으로 최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AP-온 AWS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SAP 컴피턴시도 등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매니저님, 오늘 강의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는 차세대 ERP로 최적화된 클라우드 ERP를 기업들이 SAP-온 AWS에 주목한 이유와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ERP에 필요한 파트너 등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메가존에서 작년에 수행한 클라우드 기반의 ERP 성공 구축 사례와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기술 구축 사례 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동안 강의가 진행된 이후에 Q&A 시간을 10분도록 갖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내주신 질문들은 강의가 진행된 후에 질문들을 선별하여서 신대영 매니저님과 그리고 최강희 매니저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품도 있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신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5분을 추첨하여 무선 충전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기업 비즈니스 대세 클라우드 기반 ERP 최적 활용법 A to Z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영 매니저님, 작년 한 해 클라우드상에서 ERP를 구축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SLP ERP를 AWS 클라우드상에서 구축한 예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기업들은 왜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ERP에 주목하는 걸까요? 네, 일단 기업들이 클라우드 ERP를 주목하는 이유를 AWS 클라우드의 서비스 관점과 인프라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관점에서 보시면 AWS 위에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SAP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현재 ECC라든가 S4 하나와 같은 ERP 솔루션들, 그리고 C4 하나, 그리고 하이브리스와 같은 커머스나 CRM 솔루션들, 그리고 BI/BW 분석 솔루션, 그리고 SAP 클라우드 시스템인 핵과 클라우드 플랫폼 등이 현재 AWS 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AI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IoT 등 같은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SAP 솔루션들과 연동하여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일단 AWS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 VDI 서비스인 앱스트림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VDI 중에 앱스트림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SAP의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셋구이를 설치할 필요 없이 웹 접속을 통해서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도와주고, SAP GUI 접속이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권한을 부여하든가 회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스트리밍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하다 보니까 강화된 보안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음성 인식 대응은 AI 스피커인 알렉스가 있는데요. 알렉사를 통해서 SAP 시스템 내에서 어떤 주문을 입력하고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지원되는 동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SAP와 AWS 서비스가 연계되어서 현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잘 접목하면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확장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온프라미스의 인프라 환경보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확장성이라든가 유연성 등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이는 ERP 환경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데요. 초기 구축 시 필요한 용량만큼만 스펙 산정하여서 구축하여 사용하고 또 언제든지 확장 정설이 가능한데, 그런 또 면이라든가 또 향후 ERP 버전 업그레이드 시에 대해 생기는 예측 불가능한 하드웨어 자원 또는 하드웨어 제품 단종으로 해서 생기는 시스템 단종으로 인해서 시스템 확장 시 생기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데,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WS 클라우드로 구축 시 비용, 다운타임, 성능 그런 걱정들에 대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AWS 내에서는 패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고객이 퍼포먼스 테스트를 미리 할 수 있게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HA라든가 DR을 구성할 때에는
동일한 하드웨어를 구매하셔야 되고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AWS 클라우드 상에서 HA와 DR을 구축할 시에는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이 가능하고, 또 온프라미스 상에서 물리적인 하드웨어 상태에 폴트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클라우드 상에서는 좀 더 그런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AWS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ERP 시스템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에 아무래도 클라우드 환경의 ERP를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구축했을 때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고 확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표처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초기 시스템 도입이나 구축 시, 즉 온프라미스 기준으로 봤을 때 구축 시에는 사이징과 사용률 증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 청색으로 보이는 그래프들이 이제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시는 실제 비즈니스에 따른 시스템 요구량이라고 했을 때, 회색 부분으로 보이는 그래프들이 이제 시스템 도입 시부터 비즈니스 증가량을 고려해서 몇 년간 사용할 시스템 자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현재는 많이 쓰지 않지만은 비즈니스 실제 요구량보다 많은 오버사이징 되어 있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비즈니스 증가량에 따라 유연한 확장이 가능하므로,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최적의 사이징으로 운영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낭비되는 인프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최적의 사이징을 위해서는 AWS의 모니터링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해서 관리하였을 때 정말 최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AP와 AWS의 관계를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AWS는 2008년도에는 SAP의 커스터머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초부터는 SAP 글로벌 기술 파트너가 되었고, 현재 SAP의 다양한 솔루션들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SAP와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SAP의 다양한 솔루션들과 클라우드 플랫폼인 HC, 핵과 SCP 플랫폼도 AWS 클라우드 위에서 잘 서비스가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SAP와 긴밀하게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WS는 SAP로부터 SAP 하나 인증을 최초로 최초로 인증받은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온프레미스와 비교했을 때 퍼블릭 클라우드, 특히 SAP ERP의 경우에는 AWS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많이 구축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AWS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네. AWS는 일단 업계 공인 인증과 감사를 거친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안전하고 내구성이 입증된 기술 플랫폼으로 고객 여러분들에게 AWS 인프라를 사용한 것만으로도 이런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구축된 인프라 시스템들을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과 아마존 머신 이미지라고 하는 AMI를 사용하게 된다면 다른 리전, 즉 국내가 아니라 외국 또는 다른 리전으로 배포나 복제가 가능하고, 온프라미스 상에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몇 주나 몇 달 정도 걸리던 구축 작업들이 최소 수분 내로 구축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또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은 확장하거나 축소가 가능하고, 작업 및 서비스가 끝난 자원들은 종료를 해서 사용하신다면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전체 TCO 비용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작업이 많지 않은 회사에서는 개발 서버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서버를 종료해서 오프하여 사용한다면 비용이 많이 절감되겠죠. 또 AWS는 리전별 가용 영역을 분리하여 HADR을 통한 시스템 운영상 안정성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고객분들은 더 이상 시스템에 신경 쓰는 걸 줄이시고 사업 확장과 어떤 비즈니스에만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SAP on AWS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업에서나 이제 사용자분들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게 되게 민감하실 텐데요. 일단 저희가 작년 2018년도에 SAP-on AWS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회사가 있는데, 일단 지누스라는 업체를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고 합니다. 지누스 업체는 미국 아마존 이커머스 북미 시장 침대 매트리스 판매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미국 법인 내에서 IDC 센터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가 메가존과 같이 AWS 클라우드에 S4 하나를 신규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미국 서부 내에서 SAP S4 하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IDC 센터를 알아보셨고, 그리고 그걸 운영 유지 보수하기 위한 매니지 서비스도 알아보셨고, 전용 SMB 등등을 다 알아보셨을 때 그 비용 대비 AWS 클라우드로 전환하였을 때 비용이 대략 60% 정도 다운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온프레임 그 초기 비용이 60% 절감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최근에 그 지누스가 마케팅 동의를 하셔서 AWS 홈페이지에서 컨버전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인터뷰를 해주셨던 내용이어서 알게 되었고요. 또 곧 아무래도 AWS 홈페이지에서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내용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SAP ERP를 구축하거나 또 혹은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클라우드 상에서 ERP를 구축할 때는 이런 것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런 고객분들의 대상 주요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일단은 고객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기존의 RDB 환경에서 SAP ECC를 사용하시는 고객이 많은데, 아무래도 SAP가 2025년까지만 SAP에서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 이전에 S4 하나로 컨버전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5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지만 장비 교체 주기와 OS 및 DB 서포트 기간과도 고려하여 지금부터 아마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AWS 클라우드로 만약에 전환을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기존 환경이 유닉스인 환경이 많을 텐데, 클라우드로 갔을 때는 U2L이라고 해서 유닉스를 리눅스로 OS 전환을 하신 다음에 아무래도 AWS 환경으로 전환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리눅스 내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좀 더 절감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하드웨어 교체 시기가 도래한 업체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SAP의 하나 어플라이언스나 TDI를 도입하게 되시면 AWS로 구현하는 것보다 초기 도입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때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현하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초기 도입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어들어서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HA와 DR을 구성하실 때 운영 환경과 동일한 서버 스펙으로 HA, DR 시스템을 구현하셔야 되는데, 아마 온프라미상에서는 2배, 3배 정도의 장비 비용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가상화 환경으로 동일한 인스턴스를 구성하셔서 HA나 DR을 복제하게 되면은 이에 대한 데이터 안정성과 인스턴스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법인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곳이 있다면 아마존 글로벌 리전을 활용하시다 보면은 안정적인 인터페이스나 네트워크 환경, 그런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받아보기 힘든 기술 지원도 마찬가지 글로벌하게 지원을 받아볼 수 있어서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RP 같은 핵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실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메가존에서는 어떤 파트너분들과 협업을 하셨는지요? 네. 저희 메가존은 지금 보는 장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파트너 업체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존과는 아시아 넘버원 파트너사로 이미 알려져 있고요. SAP와도 최근에 MOU 체결을 하면서 SAP-on AWS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SAP 구축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SAP 파트너사인 ISTN이나 웅친과 같은 여러 파트너사들과 같이 코업하여서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모니터링이나 관제를 서비스를 위해서 AWS 파트너사인 엘라스틱 서치와 같은 회사와도 협업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시스템 보안을 위해서 SK 인포색 또는 펜타 시큐리티와 같은 업체와도 파트너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기업의 SAP-온 AWS 서비스를 하는데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광희 매니저님, 앞서 우리 신 매니저님께서 ERP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구축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SAP ERP를 AWS 클라우드 상에서 구축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의 SAP-온 AWS 구축을 수행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앞서 말씀 잠깐 드렸던 지누스처럼 그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신규 구축했던 사례도 있었고, 또 SAP 클라우드인 핵이라고 하는 SAP 클라우드에서 AWS 클라우드로 클라우드 간 마이그레이션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SAP-온 AWS를 쓰고 계셨는데 SAP ECC 환경에서 컷오프 하시고 S4HANA로 신규 구축했던 사례도 있고요. 또 그 외에 SAP 비즈니스 원 같이 이제 B1을 가지고 AWS 클라우드에 올려서 실제로 구축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또 궁금한 게 온프레미스 상태에서 AWS 클라우드로 옮겨진 그 첫 사례가 지누스 사례였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지누스는 1979년에 진웅이라고 하는 기업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근데 현재는 그 북미 온라인 침실 가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매트리스를 압축하고 배송하는 그런 기술과 또 2014년에 아마존의 FBA를 활용한 입점 등으로 이제 급격하게 성장한 회사인데요. 비즈니스가 이제 계속 이렇게 커지면서 이에 맞는 ERP 구축을 기획하고 또 이제 검토하시다가 이제 이런 클라우드 환경의 SAP ERP를 구축하시게 되었습니다. 지누스의 인프라 측면의 좀 구축 도입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AWS를 도입하시기 전에는 그냥 사무실과 물류센터 등 이제 사업장 내에서 직접 서버를 자체 운영하고 계셨었는데, 이제 이런 생산 거점이나 물류센터나 이제 이런 사무실들이 뭐 미국, 중국, 또 한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계속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 글로벌하게 성장하는 비즈니스에 맞춰서 또 글로벌한 클라우드 환경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미국 현지에서 SAP 구축 프로젝트를 가급적 이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 해외에서 그 즉시 자원을 쓸 수 있는 그러한 클라우드 환경이 필요했는데, 또 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장애에 대한 그 장애 발생이나 또 유사시에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애 대처 방안으로 또 백업이나 뭐 DR 이런 구성 같은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그때 지누스에 당면했던 과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IDC 센터를 선정하는 부분이 되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구축에 대한 그 구축 인력을 소싱하는 부분도 그 인력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으셨고, 또 사업장이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인프라 관리자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관리의 유연성과 편리성도 지누스가 고려했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SAP-온 AWS 구축 기간과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구축을 진행했었고요. 실제 11월에 이 시스템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구축했던 솔루션은 S4HANA 1709 온 AWS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DR을 추가적으로 구축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AWS 서비스는 이제 EC2라든지 뭐 EBS, S3, 또 EFS, 앱스트림 등에 대한 AWS의 여러 가지의 서비스들이 올라갔고요. 인프라를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선택하시면서 전체 프로젝트 중에 이제 인프라 구축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단축이 되시면서 여기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축을 통해서 그 미국 동부 지역과 또 그 서부, 또 한국이나 중국 등 글로벌 지역들과의
그 안정적인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지셨고요. 또 AWS 클라우드의 기술 지원에 대해서 저희 메가존과 또 AWS를 통해서 적절한 가이드 및 테스트를 지원받으시면서 미국의 인프라 담당자분들이 실제 구축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담을 많이 덜어드렸습니다. 또한 서버와 스토리지에 대한 AWS의 99.99%에 달하는 SLA 보장으로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졌고요. 또 DR 구성에 따른 RTO와 RPO 타임도 실제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저희가 지누스 미국 법인에서 구축했던 SAP1 AWS에 대한 아키텍처입니다. 화면 맨 상단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IAM과 또 클라우드와치, S3 등의 서비스가 올라가 있고요. 위쪽에 보시는 그 미국 서부 리전에는 개발과 운영 서버가 지금 현재 2티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솔맨 서버랑 또 주문 관리를 위한 EDI 서버까지 모두 한 리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그 DR 쪽을 미국 동부 리전에 구성을 해서 유사시에 S3 백업본을 가지고 바로 복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미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구성했던 AWS 상에서 그 데모로 구현했던 DR 화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AWS의 이제 서울 리전에서 액티브 서버를 구성하였고, 또 도쿄 리전에서 DR 서버를 구현해서 SAP 하나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리플리케이션 방식을 걸어서 데이터를 어싱크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데이터 복제를 하고 있다가 재난 발생이나 어떤 유사시에 다른 리전, 도쿄 리전에서 DR 시스템을 바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온프라미스에서도 동일하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SAP 하나의 그 일반적인 DR 구성 방식인데요. 온프라미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보시는 화면과 같이 액티브 서버와 HA와 DR을 모두 1대1대1로 같이 동일하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복제를 뜨기 위해서는 그 DR 쪽에도 그 DB 프로세스가 이제 항상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DB 프로세스가 항상 떠 있다라는 거는 AWS 인스턴스가 계속 켜져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고, 또 이는 그 서비스 비용이 계속 DR 쪽에 과금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누스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비용 절감하는 차원으로 실시간 데이터 싱크가 아닌 S3 백업을 DR 리전 쪽에 복제를 해두었다가 재난 발생 시에 다른 리전에서, 즉 DR 쪽 리전에서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옵션으로 좀 변경해서 구성했습니다. 이는 이제 AWS의 아미 백업이나 S3에 대한 그 S3 백업들이 빠른 리스토어와 빠른 복구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고객의 요구사항을 좀 반영해서 이러한 구성 방식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WS 환경의 그 SAP ERP 구축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혜택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서버와 그 외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납기일이나 장비 노후화나 워런티 갱신이나 데일리 리포트 등 여러 가지 구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AWS 자체 백업과 보안 서비스 활용으로 인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심으로써 좀 많은 부분들이 좀 해결되었습니다. 또 본래 지누스는 그 SAP ERP의 가장 중요한 용도가 그 WMS 창고 관리 시스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SAP ERP의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글로벌한 타 지역 간 또 국가 간 그 AWS의 그 백복망을 이용을 해서 전용 회선에 대한 비용 부담을 많이 감소하셨고, 또 품질 또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버를 두고 동부 쪽 찰스톤에서 이제 VPN을 통해서 접속하는 방식이었을 때보다 실제 동부와 AWS가 VPC로 연결한 뒤에는 그 레이턴시가 절반으로 감소했던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 리전에서 AWS의 앱스트림을 적용을 하시면서 URL을 통한 셋구이 접속으로 그 한국이나 캐나다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미국 리전에 있는 ERP에 접속을 하실 때 서비스에 대한 품질과
또 거기에 대한 사용자분들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AWS 클라우드 콘솔에서 아무래도 또 이제 관리와 통제가 쉬워지면서 유지 보수가 용이해진 점도 있고요. 무엇보다 미국 내에서 S4하나를 신규 구축을 앞두고 이제 IDC 센터를 선정하거나 뭐 서버 도입을 하시고 또 운영 유지 보수 하시고 이러한 전문 인력 소싱하는 부분이 되게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역에 제약받지 않는 그런 클라우드 인프라 특성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든 한국의 구축 인력과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고 또 기술 지원을 좀 더 원활하게 받으실 수가 있어서 프로젝트도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 내로 마무리가 되면서 비용 감소뿐만 아니라 또 구축 시간도 계획했던 기간보다 빠르게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만족으로 인해서 이제 현재 그 미국 법인에 구축된 그 ERP 시스템에 AWS의 포어캐스팅이라든지 또 퀵사이트 같은 AWS의 서비스들을 좀 더 추가 확장을 하실 그런 검토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또 올해 하반기에는 지금 한국 법인에 있는 그 한국 법인도 미국 법인과 동일한 규모의 SAP on AWS를 지금 구축하실 예정입니다. 네, 지누스 사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흥미로운 사실이 기존의 클라우드에서 또 다른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그 사실이 좀 흥미로운데요. SAP도 클라우드 솔루션이 있을 텐데 SAP의 핵에서 AWS로 넘어간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궁금한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두 번째 사례로 그 SAP 클라우드에서 SAP 핵 클라우드에서 AWS 클라우드로 이관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 반도체 부품 생산 업체인데요. 그 SAP 클라우드인 핵에서 이제 ERP를 잘 사용하고 계시다가 그 AWS 클라우드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한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이제 SAP 핵 클라우드를 올리신 뒤에 고객 쪽에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과 좀 비용 절감을 위해서 AWS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서로 다른 클라우드 간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러한 레퍼런스나 기술을 보유한 이제 업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 메가존에 의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실제 마이그레이션 했던 그 시나리오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AWS 상에 SAP 환경을 먼저 구현을 해드렸고요. 신규 설치한 뒤에 이제 고객과 VPN 및 여러 가지 인프라 세팅을 마치고 나서요. 이후에 핵에서 이제 백업 파일을 익스포트 받아서 이제 아마존 S3에 적재를 하고 SAP 하나 DB에 리스토어 리커버리를 하는 방법으로 DB 마이그레이션을 안정적으로 완료하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좀 오픈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또 저희가 한국 본사에 SAP 비즈니스 원을 AWS 클라우드에 신규 구축한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이슈가 있었고 또 인프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위해서 SAP B1을 AWS 클라우드에 이관하셨습니다. 이곳은 특별히 해외 사용자의 원활한 접속과 사용을 좀 위해서 AWS의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VDI 기능을 좀 활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AWS 클라우드 상에서 그러니까 SAP ERP의 다양한 구현, 그러니까 신규 구축한다거나 아니면 마이그레이션 하는 예를 아주 상세히 잘 들어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AWS 클라우드에서 SAP ERP를 구현할 때 아무래도 그 기술의 최적화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최적화 기술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클라우드 최적화 기술을 구축했던 여러 가지 사례 가운데 오늘은 좀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앱스트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이 앱스트림은 해외 사용자들에게 SAP 접속을 하실 때 SAP GUI에 대한 설치가 없이 직접 URL을 통해서 웹브라우저 접속을 통해서 편의성을 제공해 드리고 또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분 역시 SAP GUI에 대한 배포나 관리가 좀 용이하시고 해외 사업장의 경우에는 실제 SAP 담당 업무자가 많지 않은데 또 거기에 IT 담당자를 따로 두기에도 애매하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 현지에 IT 담당하시는 분이 없더라도
배포가 가능한 그런 완전 관리형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실제 그 지누스 미국 법인에서 이제 앱스트림을 적용하면서 해외 사업장에서 SAP를 접속하실 때 거기에 대한 레이턴시가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하셨고, 또 사용자분들 동안 지금 이 부분에서 되게 만족해 하시면서 쓰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또 서울 리전에도 이 서비스가 오픈이 되면서 서울 리전에서도 앱스트림을 구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잠깐 그 아마존 앱스트림에 대한 그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SAP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셋부인은 다 아실 텐데, 이렇게 앱스트림을 웹 브라우저 화면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흔히 보고 계신 셋부인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URL을 통한 SAP 셋부인 접속이 가능하고요. 로그온을 하셔서 일반적인 셋부인과 함께 셋부인과 같이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뭐 어떤 환경이든 클라우드든 다른 환경이든 간에 그 보안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WS에서 구축한 SAP ERP에서도 어떤 보안이라든지 관제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SAP on AWS를 구성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보안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었고, 그래서 저희 메가존에서 올해 사실 AWS의 서비스와 또 ELK를 연동한 인프라 관제 서비스를 좀 개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이 AWS의 클라우드 트레일이나 가드듀티 같은 서비스와 또 EC2 서버의 로그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엘라스틱 서치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서버의 보안이나 인프라 상태에 대한 관제들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먼저 왼쪽에 그 아마존 서비스를 보시면 그 아마존 가드듀티는 VPC에 대한 흐름 로그라든지 또 클라우드 트레일에 대한 이벤트 로그, 또 DNS 로그 같은 데이터 원본을 분석하고 또 처리하는 그러한 지속적인 보안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AWS 환경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그러한 잠재적인 무단 활동과 또 악의적인 활동을 발견해내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그 엘라스틱 서치의 경우에는 그 아래쪽에 그 데이터 수집기 역할을 하는 비츠와 또 데이터 집계, 변환, 저장 등을 위한 데이터 처리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로그스태시와 또 분산 클러스터링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그 검색 엔진인 엘라스틱 서치, 이러한 모든 수집 정보를 시각화해서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키바나들을 이용을 해서 인프라 관제 서비스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AWS의 서비스와 ELK를 이용을 해서 그 EC2 서버의 기본적인 피지컬한 CPU와 또 메모리, 또 디스크 사용률 등을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클라우드에서 민감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부분도 직접 모니터링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발생하거나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할 경우에 그 해당 트래픽에 대한 사이즈라든지 출발지 IP와 목적지 IP 등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관제하실 수가 있고요. 또 EC2 서버의 시간대별, 사용자별 이런 액티베이션에 대한 오딧 정보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이러한 오딧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SAP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SAP 하나 DB의 경우 DB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시고요. 또 DB의 어떤 생사라든지 이런 헬스 체크가 가능하시고, 또 하나 스튜디오나 세코이에서 모니터링 하시는 그런 DB에서 쓰고 있는 CPU 사용률이라든지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 등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각 항목에 따라서 사용률에 대한 임계치를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이 임계치를 초과하게 되면 문자 알림 서비스 같은 그런 알림 서비스도 동시에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SAP 하나 DB의 DB 알랏이라든지 DB 스레드 상태 등 또 DB 성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시고요.
DB 사이즈 히스토리에 대한 변동 추이를 보실 수 있어서 이 증설에 대한 계획에 대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ELK 상에서 DB 프로세스 상태뿐만 아니라 AP 서버의 프로세스 상태나 또 배치 상태 등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고요. 또 모니터링 항목들을 이렇게 확장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그 AWS 서비스와 ELK를 연동한 관제 서비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매니저님께서 AWS 상에서의 SAP ERP 구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의해 주시는 동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들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박선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가면서 보안에 대한 이슈는 없었을까요? 클라우드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민감한 내용들에 대한 보안이 중요할 듯 한데요. 보안,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보안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자,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온프라미스 상에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여러 가지 보안 툴들이, 솔루션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대로 AWS 클라우드 상에도 마찬가지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되게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며, 또 기존 내 AWS 내에서도 사용자 계정 관리라든가 시큐리티 보안 관리 등등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AWS 내에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서드파티 솔루션들로 여러 가지 또 보안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만큼 온프라미스만큼의 클라우드 상에서도 보안이 충분히 유지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태웅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웨비나를 듣다 보니 대기업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었는데 중소기업 약 50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클라우드 기반 ERP를 도입하려면 구축 사례라든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보통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A1 대신에 이제 SAP 비즈니스 원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물론 그 기업의 어떤 운영과 어떤 비즈니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SAP에 대한 비즈니스 원을 사용하셔서 실질적으로 구축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송우님께서는요, 기존 비클라우드 기반 ERP를 클라우드 기반 ERP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기존의 데이터를 100% 이관이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요. 네, 보통 온프라미스 기존의 비클라우드 기반의 ERP를 쓰시다 보면은 기존의 MS SQL이라든가 MySQL, 그리고 또 오라클이라든가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쓰고 계실 텐데, 현재 AWS 클라우드 상에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하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 솔루션도 많고, 기술적인 기술력을 가진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관하시는데 전혀 부담 없이 그대로 100% 이관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정호님께서는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퍼 클라우드에서는 어떻게 도입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해당에 대한 질문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희태님께서는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재해가 발생하는 서버는 자동으로 서비스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은 고객에게 노티만 되는 것인지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예.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처럼 그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시면 이제 재해가 발생한 서버는 자동으로 서비스에서 재해가 되는, 이게 지금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이건 그 클러스터를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페일오버가 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서비스가 제외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페일오버가 됐을 때 기존의 액티브 서버를 내리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그 인스턴스가 죽을 경우에 대한 알람을 저희가 SMS를 통해서 문자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성우님께서는 DB 장애시나 장애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지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일단 DB 장애에 대해서는 현재 클라우드 와치와 같은 로그라든가 기타 알람 서비스를 이용해서 장애에 대한 확인은 가능한데 유출을 확인한다는 설명은 조금 어떤 의미인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유추라고 하는 부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영성님께서는 SAP 마이그레이션 업무는 어느 부분까지 지원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일단은 SAP 마이그레이션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SAP 파트너 업체라든지 또 AWS의 파트너 회사와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에 대한 케이스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론으로 갈 건지를 좀 구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같은 분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누스의 경우에 초기의 ERP 사이징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좀 알고 싶어 하시는데요. 예, 지누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 사이징이 약 한 488기가 정도의 운영 PRD로 시작을 했고요. 개발은 그 서버의 한 절반 정도의 사이즈로 사이징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AWS 상에 이제 기존의 어플라이언스가 아니라 좀 TDI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초기에는 사이징을 작게 시작을 하고요. 이후 사용량을 봐가면서 유연하게 증설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고객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뭐 ERP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하는데, 그다음 아까 말씀하실 때 4개월 정도라고 말씀하셨다면요. 그런 4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좀 알 수 없을까요? 네. 그 지누스의 경우는 그 실제 구축했던 그 4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제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SAP 프로젝트에 대한 기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원래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잡았었는데 앞단에 이제 인프라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2개월 정도가 단축이 됐다라는 말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고객분들 중에서 요즘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환경 부분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신데요. 네. 그럴 경우에서 이 경우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기업은 이제 여러 가지 팩트를 가지고 있을 텐데 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비즈니스 연속성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이런 이관도 문제가 별로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로 도입하시기에 많은 부담을 가지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개발이라든지 QA 서버를 먼저 클라우드에다 올리고 실제 운영 서버는 온프라미스에 뒀다가 나중에 이제 천천히 이관하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계시고요. 또 SAP ERP 같은 코어 시스템을 계속 온프라미스 환경에 두시고 먼저 그 주변에 BW 같은 시스템들을 먼저 클라우드 환경에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정성을 검증하시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그때 다시 이제 클라우드로 올리시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고객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특히 ER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온프레미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많은 고객들이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어떤 경험이 부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길에 대한 어떤 긴 여정에 대한 전략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런 예를 들어서 ERP다, ERP를 옮기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라든지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은 어떤 단계에서부터 밟아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AWS 중에 파트너를 선정하신 다음에 현재 기존의 온프라미스라든가 IT 센터 환경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시고 그런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을 각각 AWS로 이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아무래도 컨설팅을 받으시면은 아무래도 이건 담당자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또는 어떤 기간을 잡고 WS를 작성하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컨설팅 업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컨설팅을 해주시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AWS 클라우드로 컨설팅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인프라 측면에서 저희가 제안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 항목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SAP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구축 이후의 운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또 MSP에 대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소개해 드릴 수 있고 또 구축을 하시면서 필요한 인프라 단에서 여러 가지 지원 항목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게 좀 약간 의아한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요. 혹시 이렇게 구축을 하시면서 좀 어떤 에피소드라고나 할까요? 좀 이렇게 좀 생각나는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두 분 이렇게 한 번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구축했던 업체가 아까 많이 소개해 드렸던 지누스라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는 사실은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많은 결과가 좋을지는 모르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SAP 컨피던시를 진행하면서 그 분과 함께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분께서 이제 제가 오늘도 다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많이 AWS로 구축을 하면서 예상보다 그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도 많이 절감하셨고 또한 이렇게 안정적으로 프로젝트가 지연되지 않고 예정된 기간 내에 잘 완료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기억납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타 클라우드와 비딩을 해서 일단은 고객을 놓친 사례가 있는데 짧은 기간에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못 해주다 보니까 막 그렇게 된 부분이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윈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윈백하게 되는 계기가 같은 클라우드 다른 클라우드 회사긴 하지만은 클라우드 환경인데도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갖고 또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 측면에서 아무래도 관리자 측면에서 많은 손을 좀 덜 수 있게 하려고 클라우드로 간 부분인데 오히려 더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장애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생겨서 다시 올 초에 저희 회사로 다시 제 문의가 와서 AWS 클라우드에 안정적으로 좀 현재 올려서 운영까지 쓰고 있는 그런 고객이 있습니다. 그 고객이 생각나네요. 네. 또 제가 이런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좀 많이 받는 질문들이 이제 요즘에는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가 굉장히 대세이고 이렇게 증가한 추세에 있긴 하지만 어떤 고객들께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어떤 그런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이 쉽지 않다라고 해서 다시 어떤 복귀를 한다거나 전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클라우드도 어떻게 사용하시냐에 좀 다를 수 있는데 클라우드도 요금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정말 사용한 만큼만 요금이 가금되는 온디맨드 요금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리를 하지 않으시고 사이징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금액은 온프라미스에 못지않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AWS 내에서는 그런 요금제를 사용자 환경에 맞게 1년 또는 3년 동안 약정을 맺고 노 오프론트라든가 또는 올 오프론트 같은 선납금 또는 부분 납부를 같은 요금제를 제한드려서 TCO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요금에 대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제한드린다면 아무래도 좀 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코멘트를 해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아니요. 같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서 성의껏 답변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후에는 설문을 해주신 10분과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5분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대용 매니저님 그리고 최강희 매니저님,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웨비나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갑작스럽게 앞서 기존 발표자가 좀 일이 생기는 마음에 대신 나오게 되었는데 이런 자리 처음이지만 좀 뜻깊은 자리였고 재밌게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SAP1 AWS는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고려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고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실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지누스와 몇 가지에 대한 사례를 들고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스케일아웃 구성이라든지 또는 DR에 대해서 좀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좀 확장성을 가지고 다음엔 좀 더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기업 비즈니스 대세 클라우드 기반 ERP 최적 활용법 A to Z 웨비나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신문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